자, 시작을 해볼게요. 거의 한 50명 가까이 들어왔으니까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떤 파트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2차 함수 파트를 하는 게 조금 그래도 다양한 레벨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2차 함수 프린트를 만들어가지고 좀 특강을 하기로 했고, 이게 이제 여러분 교과서들이나 기출문제들에서 이제 모아놓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 좀 모으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좀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좀 끼리끼리 모아가지고 만든 프린트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볼 텐데, 오늘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좀 해볼 거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다룰 때, 2차 함수를 다룰 때, 나랑 수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또 기본적인 얘기지만 또 중요한 얘기니까 2차 함수를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 얘기부터 좀 하고, 그리고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거, 우리가 흔히 표준형이라고 부르는 요 모양이 2차 함수에서 갖는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꼭지점이겠죠. 그쵸? 그래서 꼭지점을 P, Q 요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얘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고, 그래서 표준형이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 첫 번째 2차 함수의 형태. 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거겠죠. 요렇게 전개돼 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아이고, bx 플러스 c 요렇게 생긴 거. 잠시만요. 네, 이렇게 생긴 거. 요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요 일반형에서 그래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일반형에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볼 수 있는 거는 C가 되겠죠. C가 일반형에서 C가 Y 절편을 가리킨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요거 정도 알면 좋겠고,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PQ, 일반형에서는 C, 네, 요렇게가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모양은 요 세 번째, 요렇게 생긴 겁니다. 자, 뭐 인수분해 형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인수분해 형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풀고 못 풀고도 갈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네, 그런 힘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요 인수분해형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형에서는 여러분 다 알겠지만 요 모양과 요 알파와 베타가 그 이차 함수의 x 절편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x 절편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얘기들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형에서 여러분 이런 건 알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요 x 절편이 1이랑 5다. 뭐 이러면 여기서 요렇게 한가운데 1이랑 5의 한가운데 이 2차 함수에 x, 그러니까 추계 방정식이 놓인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수분해형에서 이 그래프가 좌우 대칭을 이루는 얘기, 그게 꼭 x절편이 아니라도 좌우 대칭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이런 거만 보고 그래서 있는 거야 원래? 좌우 대칭을 우리가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앉아서 보고 있는 거냐고. 잠시만요. 너 알아 저거? 자,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가서 네, 이런 얘기를 주로 해보겠다. 자,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예요. 제 명단을 끄고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제 비슷비슷한 문제들 말고 간단하게 좀 강조하고 싶은, 좀 전에 얘기했던 인수분해형에 관련된 문제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30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2번 문제. 자, 30초 후에 내가 한 명만 딱 물어볼게. 답이 뭔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30초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한시우? 그래, 시우야. 2번 문제의 답이 뭔가 좀 얘기 좀 해줘라.
네, 그렇죠. 2입니다. 2. 그쵸? 자, 여러분들은 2번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주면 좋냐면, 물론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내가 이 이차 함수의 지금 요 마이너스 2하고 b라는 값이 x 절편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형으로 놓고 풀면 어떨까? 요런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2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b라는 인수, 요렇게 두 개의 인수로 나눠졌을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고, 그 식이 이 식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비교해보면 요렇게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b 값이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b가 5라고 찾았을 때 그러면 얘를 전개시키면 x항의 개수는 뭐냐? x의 개수는 뭐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더하면 2다. 이렇게 인수분해형을 이용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다른 문제들 비슷비슷한 문제들이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고 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판별식이죠. 그쵸?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뭐 접한다, 그쵸? 아니면 뭐 중근을 갖는다, 아니면 해가 하나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다 판별식은 0이다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이차 함수의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얘가 지금 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판별식을 두 개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d1이라고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얘가 1, 2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이 두 번째에 있는 함수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 녀석, 이 친구의 판별식, 요걸 d2라고 한다면 d2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4k가 되겠죠. 자, 요것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아까 찾았던 두 개의 k 값 중에서 요 범위를 만족하는 친구만 진짜 k 값이 될 수 있겠죠. 이 문제는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바로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기본적인 문제들이었고요. 두 번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프린트를 다 풀 순 없어요. 몇 개만 발췌해서 풀 건데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잠깐 짬내가지고 풀어버리면 좋겠고, 비슷비슷한 문제들은 건너뛰는 거니까 내가 이해가 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밑에 문제, 그 다음 문제 이렇게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8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8번도 잠깐 여러분 생각할 시간 줄게요. 30초에서 1분 정도만 주고, 네, 그 다음에 한번 풀이 해볼게요. 8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해볼게요. 답은 1번이거든요. 답 1번인데 답을 맞췄으려나?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에서 핵심은 요거죠. 이 2차 방정식 fx는 마이너스 1이 중근을 갖는다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죠? 요거를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면 금방 풀었을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 헤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한테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지금 궁금하니까 이렇게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랑 요걸 한번 비교해볼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y는 마이너스 1 이런 직선은 어떻게 생기는 직선이었죠? 네, x축과 평행하게 가로로 쭉 그어지는 직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x는 마이너스 1, 아니 y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떤 직선이냐면 y축에 여기 마이너스 1 지점을 지나가면서 좌우로 가로로 이렇게 쭉 그어지는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나 조건에 있는 fx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방정식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방정식은
이 두 함수의, 그러니까 얘와 얘의 교점을 찾는 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교점 찾는 식 쓸 때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거하고 요거하고 똑같다라고 놔버리면 그게 교점 찾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 두 함수의 교점을 찾는 식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 함수와 이 직선의, 요 빨간 직선의 교점을 찾아봤는데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2차 함수는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빨간 직선에 접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가조건까지 이용하면 축의 방정식의 x는 3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2차 함수는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여기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지나가는 축을 그어보면 띠리리리리리리 축을 그어보면 이 축은 어디냐면 축은 x는 3이다. 그러면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빨간 직선에 접한다. 그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지점이 바로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쵸? 네, 요 사실을 빨리 발견을 했다면 그러면 쉬운 문제죠. 꼭지점을 알아버렸으니까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표준형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지금 2차 항의 개수가 1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바로 꼭지점이 3,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요 2차 함수가 바로 문제에서 말하는 fx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그것의 x좌표를 합치라 그랬으니까 x절편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럼 요게 6x가 되겠죠. 6x 플러스 8이니까요. 2, 4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절편 두 개는 2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다.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나 같은 조건을 만났을 때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하나 그어서 얘와 접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게 8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도 여러분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줘볼게요. 9번. 자, 9번은 한 1분 정도 시간을 주고 역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군가에게 물어볼게요. 한번 풀어봅시다. 9번. 9번의 답은 2번이죠. 2번. 그쵸? 답은 2번인데 자, 어떻게 2번이 나왔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FA와 FB가 1이다 라는 식을 봤을 때 요거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요걸 보면서 그렇다면 FX가 1이다를 만족하는 요곳의 두 실근이 A하고 B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죠? 여기다가 A 집어넣어도 만족되고 B 집어넣어도 만족된다 이런 뜻이니까 fx는 1의 두 실근이 A, B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요 fx는 자,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니까요. 얘가 1이다 라고 놨을 때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A, B인 거니까요. 자, 1 넘겨가지고 요렇게 쓰시고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A, B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떠오르죠. 얘가 7이고 얘가 4입니다. 태연아 낙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가 7이고 AB가 4니까 그러면 FAB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F4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F4를 구하는 거니까 16-28 플러스 5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우리가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치? 그러니까 사실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이나 그게 그거거든요. 그거를 잘 섞어서 쓸 수 있겠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가지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10번 문제는 요 좌표평면에서 자, 2차 함수,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3,1을 지나고 x축에 접한다. 자, 나왔네요. 접한다 나왔죠? 접한다 나왔으면은 바로 판별식이 0이다 떠오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3,1을 지나고 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3,1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갖다 집어넣어야죠. 그쵸? 이거 대입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이 김태현이가 여기다 낙서해놨는데 이거 지우든가 이 녀석아. 자
3,1부터 대입하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채팅 확인하기 힘드네. 어? 이 태연아, 네가 여기다 빨간 거 이거 찍어놨잖아. 이거 안 보이냐? 나만 보이는 거야 이거? 이거 빨간 거 보이잖아 이거. 이거 네가 낙서한 건데 이거. 응? 자, 그 정도 애교로 봐줄게요. 자, 그래서 3,1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1은 자, 9 플러스 3 분배되면 3a-21 플러스 b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얘를 아무래도 이제 b에 대해 정리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b는 한 다음에 b는 마이너스 3a 그리고 플러스 13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13이다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요 2차 함수에 요 미지수를 좀 줄여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b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a-7x 그리고 b 자리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13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얘 판별식을 가져오면 되겠죠. 판별식 그대로. 그러면 판별식 a-7의 제곱 마이너스 4 괄호 마이너스 3a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것이 접해야 되니까 얘가 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49 그 다음에 플러스 12a 마이너스 5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고 1, 3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고요.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 되죠. 지금 좀 이제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쌤님. 계산이 내가 느끼기에 좀 너무 빠르다 싶은 친구들은 나중에 이것도 우리가 그 다시 듣기 할 수 있도록 올려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 막 계산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너무 쌤님.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쌤님, 누구니? A 더하기 B인데 잠깐만요. 소리 좀 키울게요. 아이고, 뭐라고요? A 더하기 B가 문제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자, 그래서 A가 3이면 B 찾아야 되네, 그지? 땡큐. 넘어갈 뻔했네. 자, A가 3이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B가 얼마죠? 4인가요? 네, A가 3이면 B가 4가 되는 거니까 답은 7이 되겠네요. 고마워. 자, 마저 갈게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서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도 2차 함수랑 그 2차 방정식이 이제 섞여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P라는 지점이 2-루트5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절편 하나가 2-루트5.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당연히 같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마도 Q가 2 플러스 루트 5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거의 뭐 100문제, 95문제는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얘의 짝꿍이 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거 확인해야 되죠. 그쵸? 모든 개수가 유리수가 맞나? 이거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유리수 조건이 있으니까 우리는 x절편 두 개가 2-루트 5와 2 플러스 루트 5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이 2차 함수에다가 y에 0을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변신을 시켰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방금 얘기한 2 풀마 루트 5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2차 함수의 x절편과 2차 방정식의 실근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 그죠?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연결짓는 기본적인 그런 뭐랄까 원리죠. 그쵸? 2차 함수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는 거. 그래서 두 실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두 실근의 합과 곱을 통해서 a, b를 찾아버리겠습니다. 자, 합은 4가 되겠고요. 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다면 x제곱하고 합이 4라면 부호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부호 그대로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방정식이 요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넘어가 볼게요. 뒤쪽으로 가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을 거고, 지금 앞쪽은 비교적 쉬운 문제들을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뒷페이지로 가서 3페이지에 이 쓸데없는 채팅 치지 마. 자꾸 채팅 떠 있으면 뭔가 자꾸 열어봐야 되잖아. 자, 3페이지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이제 같이 등장하는 문제들을 모아놨는데요. 그 중에서 좀 기본적인 문제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스타트는 항상 교점 찾는 식이죠. 그렇죠? 요 직선과 요 2차 함수가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만나지 않는다, 뭐 접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일단 다 교점에 관련된 얘기니까 우리는 x 플러스 k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네, 요것을 같다라고 놓는 게 시작입니다. 그쵸? 이게 교점 찾는 식이니까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요런 거 하나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2차 함수하고는 그러니까 x 플러스 k 직선은 똑같고 2차 함수가 이걸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바뀐 요 2차 함수하고는 얘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은 0보다 작다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그쵸? 네,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네.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정리되죠. 그럼 요 놈의 판별식을 쓰는 거니까요. 예, 판별식 D1을 써보면은 9 마이너스 8 플러스 4k 얘가 0보다 크네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네, 요런 것이 첫 번째 판별식에서 얻을 수 있는 k의 범위가 되겠고 두 번째 판별식으로 넘어가서 요것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k 자, 요놈의 판별식 갖고 올게요. 요놈의 판별식은 1 마이너스 12 플러스 4k 자, 얘는 이제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0보다 작다. 그죠? 판별식만 쓸 줄 알면 그냥 끝나는 문제죠. 그러면 k는 4분의 11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가지 범위를 이제 묶어가지고 마지막 답은 자,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1보다 작아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15번 문제 답이 되겠다. 자, 첫 번째로는 교점 찾는 식을 쓰시고 그 녀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이었고요. 자, 내려가서 이 17번 문제는요. 17번 문제는 그 앞쪽에서 우리가 풀었던 10번 문제랑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10번 문제는 x축이랑 접하는 거였고요. 얘는 요 직선이랑 접한다. 직선이 하나 추가된 것만 다른 점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풀이 과정은 똑같고 차이점이 있다면 얘랑 얘의 교점 찾는 식을 구해서 그것의 판별식이 0이다로 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것 빼고는 동일한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되면 10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어가서 자, 4페이지에는요. 네, 18번도 방금 앞에 17번과 동일한 유형입니다. 19번으로 가볼게요. 자, 19번도 쉬운 문제인데요. 19번은 왜 풀어보자 그랬냐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거 1차 함수 때문에 못 풀까봐 1차 함수 얘기를 잠깐 하려고 골라봤습니다. 자,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 그래프와 접하면서 일단 접한다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판별식은 0이다 써야 될 거고 자, 기울기가 1인 직선의 x절편 그리고 y절편 이렇게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1차 함수 살짝 복습해 보면
1차 함수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거든요. 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중학교 때는 진짜 정신 못 차려 놀기만 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그런 사람들 1차 함수 잘 모르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1차 함수를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여기 썼을 때 요 얘기만 하고요. 요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1차 함수의 기울기다. 1차 함수는 직선이잖아, 얘들아. 그 직선의 각도를 결정해주는 친구. 네, 그 친구가 요 m 기울기고요. 뒤에 붙어 있는 n이라는 친구가 다 알죠? y절편이다. 그쵸? y절편은 뭐였죠? 직선을 그렸을 때 직선을 뭐 내가 이렇게 그리면은 이 직선이 y축하고 만나는 요 지점, 그죠? 요 지점의 y 값을 나타내 주는 게 y절편이었죠. 그래서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앞에 x의 개수가 기울기고 여기 상수항이 y절편이다. 가장 1차 함수의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기울기는 1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m 자리에는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y절편은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종합해 보면 자, x 플러스 b라는 이러한 1차 함수를 써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쵸? x절편은 나중에 찾으면 되는 거고 지금 일단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b라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이 1차 함수와 첫 번째 줄에 있는 요 2차 함수 얘네 둘이 접한다. 그죠? 얘네 둘이 접한다. 요걸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교점 찾는 식으로 연결을 하시고 자, 요렇게 교점 찾는 식으로 연결을 하시고 자, 넘겨가지고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이 0 나와야 되죠. 그죠? 판별식이 0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의 짝수 공식 쓰시면 4 마이너스 2 괄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4 플러스 2 플러스 2b가 0이라서 b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설정했던 이 1차 함수가 어떻게 완성된 거냐면 y는 x-3 요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네. 자, 요걸 가지고 해보면 얘가 요렇게 생기겠죠. y축하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났어요. y축하고 마이너스 3에서 만났고 이렇게 돼가지고 y축이랑 마이너스 3에서 만났고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가 1이라는 건 한 칸에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x값 하나, y값 하나, x값 하나, y값 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45도 각도로 45도 각도 올라가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제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그렇고 자, x절편을 찾는 원래 방법은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찾는다가 원래 방법이죠. x절편 찾는 방법. 그래서 y에다 0 집어넣으면 x는 3 나옵니다. 그래서 x절편이 3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말하는 a 값이 3이고 b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왔기 때문에 a-2b의 값은 9가 되겠습니다. 4번이죠. 자, 이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인데 한번 해볼게요. 21번으로 가서 이 문제 잠깐 한번 생각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21번. 이거 어디서 갖고 온 문제였더라? 이거 어디 기출문제에 있었어요. 어느 학교인지는 까먹었는데 의고인가? 어디 기출문제 있었어요. 자, 풀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21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한 1분 후에 또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21번 한번 해보자. 21번 문제. 21번 문제 같은 게 이제 만약에 여러분 중간고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풀어야 되겠죠. 물론 풀어야 되겠고요.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죠?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푸셔야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빨리 푸느냐? 자, 우선 fx가 f1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뭘 캐치해야 되느냐? 일단 이 함수는 위로 볼록입니다. 최대값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최대값을 갖는 포인트, 그러니까 꼭지점이죠. 여기가 1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지
요 지점에 여기에 함수값이 이제 f1이 되는데 그 f1이 다른 모든 함수값들보다 다 클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요 가 조건을 보면서 위로 볼록인 함수고 꼭지점이 x는 1에서 생기는구나. 요거를 캐치하면 됩니다. 가 조건에서는.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는 f-2가 0이라고 했죠. 그래프를 잘 보세요. f-2면 여기가 지금 1이니까 f-2면 왼쪽으로 하나, 둘, 세 칸 가가지고 여기에 뚜루루루루루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야. 담이나 마이크 켜졌다. 자, x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 넣었을 때 그때 나온 값이 그때 나온 함수 값이 여기가 지금 0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0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 아이고. 그잖아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이 나왔다는 건 마이너스 2, 0을 지나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차 함수의 x 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뭘 같이 캐치하셔야 되냐면 여기가 세 칸만큼 떨어져 있었으니까 똑같이 세 칸만큼 떨어져 가지고 요쪽 x 절편은 얼마니? 4구나.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선으로 그을까요? 요렇게 여기다가 뚜루루루루루 해보면 요 지점이 지금 4구나. x는 4구나.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인수분해 형으로 썼을 때 얘가 앞에 a 하나 달아주시고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4의 형태로 써진다. 요렇게 캐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f2가 k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f2가 k다. 자, f2가 k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이 식이 곧 지금 fx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자, f2 해보면 a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8a인데 그것이 k라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8a하고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요 방정식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방정식으로 바로 가면 자 fx가 아까 이거였잖아요. a 괄호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요게 fx였는데 그것과 kx가 같은데 k가 마이너스 8a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8ax가 이렇게 같은 거잖아요. a 날리면 되겠죠? 이렇게 날려주세요.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고 그럼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자, 어차피 우리는 요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을 구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잘 써먹어야 되고 특히 대칭성, 그죠? y축을 기준 이 축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요 성질을 잘 써먹어 줘야 된다. 그쵸? 그래서 오늘 대칭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했죠.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밑에 여기 몇 번이야? 22번. 화면 잠깐만 띄워줄게. 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22번으로 갈게요. 자, 22번은 어떤 문제인지 알죠? 이거 아마 호원고 친구들은 알 텐데, 네, 호원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원 친구들한테 많이 풀어주긴 했는데, 혹시 다른 학교 친구들도 한번 보라고 같이 집어넣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처음 봤다고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에 요 2차 함수에 자, 지금 여기를 지나가는 3, 마이너스 8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 2차 함수에 접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쪽에도 하나
접한다 그랬으니까 요렇게도 하나 접하게 만들 수 있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 이차함수의 접하도록 요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 접점의 x 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처음에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점을 지나가는 지금 3,-8이라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3,-8을 지나가는 직선. 여러분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뒤쪽에 배우는 거긴 하지만 우리 충분히 3,-8을 지나는 직선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2차 함수가 있는데 꼭지점이 3,-8인 2차 함수가 있다. 그럼 이렇게 쓰잖아요. 표준형 해가지고 x-3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쓰잖아요. 얘랑 거의 같은 느낌으로 여기 괄호 안에 x-3 집어넣어주고 바깥에 마이너스 8 써주고 요 기울기에 해당되는 m 그대로 넣어주면 요게 3,-8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잖아요. 자, 얘는 3,-8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가는 직선이 됩니다. 평행이동의 원리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일단 3,-8을 지나가는 이 직선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 할 일은 뭐냐면 이 직선과 여기 주어져 있는 2차 함수 이 친구거든요. 자, 이 2차 함수가 접해야 되니까 그쵸? 얘네들이 접해야 되니까 또 교점 찾는 식 해서 판별식은 0이다 이거 할 차례죠. 자, 교점 찾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가 mx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과 같다. 자, 한쪽으로 넘길게요.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x 그 다음에 플러스 3m 플러스 8은 0이죠. 자, 그럼 우리는 요 식의 판별식을 갖고 올 거니까 자, 판별식 D 가져오시면 자, m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하고 이제 8분의 1 곱할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 3m 플러스 8 되겠네요. 자, 접해야 되니까 얘가 0이다. 전개시키면서 2배 하겠습니다. 전개시키면서 2배 하면 2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그러면 2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은 0이네요. 그래서 1, 2에 2, 3에 플러스 마이너스 m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2분의 3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것을 아까 전에 요 그림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우리가 찾아야 될 직선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한 놈은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한 놈은 기울기가 양이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양이고 한 놈은 기울기가 음입니다. 그러니까 m 값을 구해봤을 때 하나가 음수가 나오고 하나가 양수가 나오는 것은 맞죠? 그쵸? 이 그림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울기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 점의 좌표가 궁금했잖아요. 그 접점의 x좌표가 궁금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거 교점 찾는 식, 이 교점 찾는 식에다가 우리가 구한 m 값을 다시 집어넣어서 그 방정식의 해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음인 직선, 그 기울기가 음인 직선과 접하는 요 지점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 x좌표가 나올 거고 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양인 직선, 여기에 x좌표가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2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8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죠. 자, 그러면 8배 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이니까요. 자, x 플러스 4의 제곱은 0이다. 나왔네요. 그죠? x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쵸? 우리 예상대로 요 왼쪽 여기에 x좌표가 요게 마이너스 4라고 지금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4, 얼마?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3도 집어넣겠습니다. 2분의 3은 여기다 써볼까요? 2분의 3 집어넣으면은 8분의 1 x제곱 자, 여기 2분의 3 들어가면 얼마니? 2분의 5죠? 마이너스 2분의 5x
그 다음에 2분의 9 플러스 8이니까 얼마죠? 2분의 25 플러스 2분의 25. 자, 요게 0이고요. 역시 8배 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은 0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10의 제곱이 0 이렇게 돼서 x 값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쪽 편에 여기에 x좌표는 10컴마가 되겠구나. 10컴마. 네, 이렇게 돼서 그림하고도 좀 적당히 잘 맞아 떨어지고요. x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와 10이 되겠습니다. 아마 호원 교과서에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호원 친구들은 완전히 숙지를 해주시고 다른 학교 친구들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23번인데 이 문제도 역시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영석고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23번 문제 한번 또 생각할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23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23번 하고요. 그 다음에 24번이랑 25번까지만 얘기를 하고 호원 친구들은 먼저 나가셔도 됩니다. 시험 범위의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힘을 내서 자 먼저 23번부터 23번 문제 1분 정도 시간 줄게요. 답까지는 못 찾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방향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23번 해봅시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문제만 읽었을 때는 뭐 그렇게 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이제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조금 난해합니다. 막 루트도 나오고요. 무리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그걸 이용해서 또 넓이까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에 있죠. 1, 마이너스 2. 자, 여기에 꼭지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요렇게 생기는 2차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꼭지점에서 그대로 위로 두 칸 올라가 가지고 1,0이라는 지점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를 지나가면서 이 2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을 두 개 긋는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을 수 있겠죠? 요렇게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자, 그 접점이 지금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접점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라는 점이 이 꼭지점에서부터 그대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딱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려진 이 그림은 자, 이 2차 함수의 추계 방정식인 x는 1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뭐 요점의 좌표하고 요점의 좌표도 당연히 같은 y 값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얘네 둘을 연결하면은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한 이런 선이 그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딱 지금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여기 눈앞에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직접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푸는 풀이로 여러분한테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차피 저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약간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도 변하지 않죠. 어차피 우리 목표는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 삼각형을 내가 옆으로 한 칸 옮겼다고 해서 넓이가 변하지 않죠. 그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겠나요? 이 주어진 그림을 이 2차 함수하고 저 P라는 점 사이의 위치 관계는 유지를 해주면서 우리가 계산하기 좋은 위치로 좀 옮겨서 풀자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옮길 거냐면 X축이 있죠? X축을 이리리리리리 여기로 갖고 와요. 그리고 Y축을 이리리리리리리 여기로 갖고 와요. 자, 그래서 요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요렇게.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P 다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새롭게 정의된 P점은 0,2에 위치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이 0,0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식은 아주 간단해져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치에서 모든 점들을 이 2차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예요. 평행 이동. 우리가 평행 이동에 대해서 뭐 정식으로 뒷부분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삼각형 자체가 변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좌표축을 살짝 옮겨서 계산해도 넓이는 같을 거거든요. 요렇게 옮겨서 푼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계산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자,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쓰기가 편해요. 기울기를 mx라고 했을 때 y절편이 2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mx 플러스 2라는 이 직선을 생각할 수 있고요. 아까 본 것처럼 2차 함수의 식도 간단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얘하고 얘가 서로 접한다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식이 간단하죠? 자, 얘네들의 접한다로 놔볼게요. 자, 교점 찾는 식을 쓰시면 이렇게 되겠고 한쪽으로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2는 0이죠. 그러면 판별식 갖고 오겠습니다. m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네요. 아니죠. 8은 0이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m 값은 뭐냐? 풀마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2루트 2. 자,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겠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이 접점의 좌표를 지금 찾아내고 싶은 상황이니까 m 자리에다가 갖다 집어 넣어야 되겠죠. 요게 교점 찾는 식이었잖아요. 그죠? 요 교점 찾는 식에 m 자리에 얘를 갖다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 m 자리에 먼저 플러스 2루트 2를 집어 넣으면요.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뭐 물론 이건 루트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간단한 인수분해는 할 수 있죠. 루트 2, 루트 2에 플러스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은 0이 되겠고요. x 값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어딘지 알겠죠? 요 점입니다. 네,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고요. 자, y좌표도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은 마이너스 2. 네, 요렇게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점의 좌표 안 구해봐도 뻔해요. 얘랑 대칭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은 삼각형이 보이는데, 자, 이 삼각형을 잘 보시면 가로의 길이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플러스 루트 2까지. 밑변이라고 할게요. 밑변의 길이가 2루트 2가 되고요. 그때 높이 보시면 이 P 다시라는 점의 y좌표가 2고 이 밑에 있는 두 점들의 y좌표는 마이너스 2죠. 그죠? y좌표가 4만큼 차이 난다. 그 얘기는 이 밑변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높이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4가 되는 거니까, 자, 결국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2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루트 2라고 답을 쓸 수 있겠다. 그쵸? 이 계산도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옮기지 않고 그냥 계산하면 훨씬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이 그 시험에서 마주친다면 우리가 살짝 옮겨서 계산하기 편한 위치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다.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이제 24번과 25번은 최대 최소로 넘어가는데, 최대 최소랑 관련 없는 호원 친구들한테도 적용되는 아까 그 좌우 대칭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호원 친구들은 먼저 나가겠습니다. 뭐 나는 끝까지 듣고 싶어요 하면 끝까지 들어도 돼요. 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호원 친구들 나가고 나서. 자, 24번으로 가볼게요. 24번을 보시면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요런 조건을 만족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거든요. f-2와 f4가 똑같다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거냐.
f-2와 f4가 똑같다. 지금 이 2차 함수는 역시 그래프로 접근해 보시면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자, 이 2차 함수에 어딘가에 -2, x값이 -2인 지점이 있겠죠? 어딘지 몰라. 아무튼 x값이 -2인 지점이 뭐 여기쯤에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2인 지점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f-2라는 건 뭐냐면 요 지점의 값이죠. 그죠? 요 지점의 y값이 지금 f-2예요. 그런데 f-2와 f4가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지점이랑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이 이 함수랑 다시 만나는 여기가 자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해가지고 결국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4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야지만 f-2와 f4가 서로 똑같아요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x절편이 아니라 뭐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4고 이게 x절편이면 한가운데 추계방정식이 있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꼭 x절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x절편이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y값이 서로 같은 두 지점, -2의 y값이랑 4의 y값이 서로 같아요 라는 조건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얘네 둘의 한가운데에 이렇게 이 2차 함수의 축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꼭 y절편이 아니라도 y값이 같은 두 지점이 나왔다면 그 둘의 한가운데에 이 2차 함수의 축이 존재한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최소값이 -3이라는 것까지 합쳐버리면 이건 그냥 꼭지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죠?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1, -3이다라고 한 방에 찾을 수 있고요. 자, x제곱의 개수가 1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요렇게 1차 함수, 아니 2차 함수식을 완성해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전개시키면 답 나오겠죠? x제곱 -2x -2 이렇게 되니까 a는 -2, b도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지금 얘기한 거 요거 잘 생각하시면서 그 밑에 25번으로 가볼게요. 자, 25번에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요렇게 써 있어요. 요렇게 2차 함수가 써 있습니다. 이 2차 함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요걸 fx라고 이름을 붙여 볼게요. 자, 이 2차 함수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 요걸 보면서 혹시 이 생각이 드나요? f2랑 f-4가 똑같네? 그죠? 둘 다 k로 똑같죠? 그죠? 근데 뭐 k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f2하고 f-4가 똑같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얘하고 얘가 똑같으면서 자, 그러면서 지금 요렇게 보면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이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x값이 -4인 지점을 끊어봤더니 자, 요 지점이랑 같은 높이에 요렇게 같은 높이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겁니다. x가 2인 지점이 있는 거예요. x가 2인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24번에서 설명한 거랑 같은 원리로 역시 또 얘도 이렇게 가운데 -4와 2의 가운데 여기에 x는 -1이라는 축이 존재하겠다. 그쵸? 그런데 뭐 범위를 이렇게 끊어줬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이 꼭지점이 들어가죠.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8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결국 꼭지점의 좌표가 -1,8이다.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2차 함수가 좌우 대칭을 이루는 상황, 그 상황을 잘 활용하면 좀 빨리빨리 똘똘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네, 그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 밖에는 최대치수 문제 드리기 때문에 호원 친구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 뒷부분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안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제 뒤에 이제 활용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근데 활용 문제들 중에서 자, 도형 문제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는데 어떤 문제들을 좀 모아놨냐면 활용 문제들인데 그 최대 최소를 구하는 활용 문제죠. 최대 최소를 구하는 활용 문제들인데 그 식의 형태가 인수분해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을 모아놨습니다. 인수분해형으로 식을 세워보면 그 2차 함수가 인수분해형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 인수분해형에서 바로 꼭지점을 찾아서 답을 찾는, 그러니까 빠르게 푸는 그런 훈련을 좀 해보자는 거예요. 자, 29번을 예로 들자면 이 문제 보면 다들 생각하겠죠? 자, 겉에 있는 삼각형과 여기 요 삼각형, 여기 요 삼각형, 얘가 닮음이죠. 그렇죠? 닮음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x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변 이만큼을 4x로 잡겠습니다. 왜 3x, 4x로 잡나요? 자, 겉에 있는 큰 삼각형이 높이가 6이고 밑변이 8이니까 이 높이와 밑변의 비율이 3대 4 비율이죠. 그래서 그 3대 4라는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준 겁니다. 자, 그렇게 잡으면 이 밑에 부분의 요만큼의 길이는 전체 길이 6에서 3x를 뺀 것 이렇게 될 테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자, 가로가 6-3x 아니죠. 세로가 6-3x, 괄호가 4x.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그죠? 넓이가. 그때 그 밑면의 최대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전개시켰다가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딱 보면 인수분해형이잖아요. 여기서 생각나는 x절편 2죠. 여기서 보이는 x절편 0이죠. 그럼 우리는 2와 0의 한가운데 1에 이 이차함수에 꼭지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x가 1일 때 이 이차함수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최대값은 x자리에 1 집어넣어서 12다라고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한 30초면 풉니다. 30초. 그 옆에 있는 27번이나 그 위에 있는 28번도 비슷하게 닮음 한번 써주시고 직사각형의 넓이 표현해서 바로 그 식에서 바로 최대 최소값 찾아버리면 되는 형태예요. 자, 넘겨보시면 31번도 비슷하죠. 31번도 자, 여기서도 보시면 요 지금 이 직사각형을 다 지금 철망으로 다 만든 건데 전체 철망의 길이가 80m였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전부 길이가 같으니까 요걸 x로 잡아버리면 되겠죠. 요렇게 띵띵띵띵 x로 잡으면 전체 철망 80m 중에 4x만큼이 여기에 사용이 됐으니까 남아있는 철망이 80에서 4x를 뺀 길이만큼이 남아있을 텐데 그 남아있는 철망을 가지고 이쪽과 이쪽 똑같은 길이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 빨간 거 하나는 40-2x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보이죠? 가로와 세로를 곱한 거니까 x괄호 40-2x가 되겠고요. 바로 여기서 보이는 x절편 0, 여기서 보이는 x절편 20. 그렇다면 얘네 둘의 한가운데 10. x는 10일 때 최대값을 갖죠. 자, 그 최대값이 얼마냐? x가 10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10이 되죠. 세로구나. 세로가 10이 되죠.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10 집어넣으면 20이 되죠. 자, 요때가 넓이가 최대일 때고 문제에서는 둘레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10, 20, 10, 20 더해서 6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지금 인수분해형을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문제 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2번. 자, 이런 문제도 아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지금 음료의 가격이 원래 3,000원이었어요. 3,000원짜리에서 x1만큼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000-x 이게 이제 새롭게 책정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200병이 팔리다가 가격을 내렸더니 2분의 X만큼이 더 팔렸죠. 그래서 요게 지금 판매량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랑 판매량을 곱한 이 전체가 총 판매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얘를 Y라고 잡으면 이게 지금 총 판매 금액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인수분해형으로 써 있잖아요. 그죠? 바로 뭐 찾으면 돼요? 이쪽에서 보이는 X절편 3000, 이쪽에서 보이는 X절편 마이너스 400이죠. 그러면 X절편 두 개의 한가운데 찾으세요. 3000과 마이너스 400의 한가운데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시는 겁니다. 1300이죠. 그 얘기는 X가 1300일 때 이 전체 식은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인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 최대값을 갖는 순간에 이 음료 한 병의 가격이 얼마냐가 최종적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가격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이것을 대답을 하는데 X가 얼마일 때냐면 X가 1300일 때입니다. 그죠? 네, 그 자리에다가 1300을 집어넣으시면 1700원이 최대값을 갖게 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에서 그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에서 우리가 그 인수분해형으로 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대 최소 얘기는 그러니까 활용 얘기는 다 했고 마지막 한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 54분 충분히 12시 안에 마무리 되겠다. 그죠? 자, 그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는 어떤 거냐면 8페이지에 36번입니다. 자,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실어놨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문제가 이제 36번이죠. 자, 최대 최소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물론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36번 같은 케이스는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 가지로 그 픽스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이차함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y는 x-k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입니다. 그쵸? 그러므로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일 텐데 꼭지점이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x는 k예요.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상수가 아니라 그런 문자 뭐 k나 a나 b나 이런 문자로 지금 있는 경우는 이 k 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죠? 자, 어떻게 나눌 거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케이스는요. 지금 문제에서 잘라준 범위가 있잖아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범위 1이라는 숫자가 이쪽에 놓이는 경우와 두 번째 1이 여기에 놓이는 경우,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푸셔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안 나누고 풀면 못 풀어요. 안 나누고 풀면 틀려요. 나누어서 자, 이 경우는 여기에 지금 x는 1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경우는 어떨 때라고 볼 수 있냐면 k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등호는 1번이나 2번 둘 중에 아무 쪽이나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 붙일게요. 요거 일대 상황을 그린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여기가 x가 1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k가 1보다 작을 때의 상황을 그린 겁니다. 요거 일대, 요거 일대. 그런데 우리는 x가 1 이하인 범위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거든요. 여기만 쓸 수 있어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거든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느냐가 변한다는 거죠. 그게 변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풀어야 하는 거죠. 1번 케이스에서는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고요. 2번 케이스에서는 여기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전혀 다른 위치에서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지금 x값이 1일 때 최소값을 갖죠. x값이 1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f1이라고 쓸게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6-2k죠. 자, 이것이 지금 최소값인데
이게 문제에서 제시한 최소값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얼마인가요? 10이니까 K가 5가 되네요. 자, 꼭 체크해야 될 것은 그 5라는 K 값이 이 구간에 들어가 있나 보셔야 됩니다.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들어가죠? 그럼 얘는 답으로 인정.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졌으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찾아놓은 꼭지점의 y좌표 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이게 문제에서 말한 최소값 마이너스 4와 같아진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k를 찾아보면 k가 이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둘 다 답이라고 인정하시면 안 되죠. k가 1보다 작을 때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둘 중에서 얘는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3만 답으로 인정. 그래서 36번의 최종적인 답은 k값 5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를 적어주시는 것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내가 설명하고 싶은 문제들이었고요. 그 밖의 문제들도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최대최소 중에서 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뒤에 정답은 붙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가지고 풀어보시고 요거 지금 수업했던 것도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필요하면 다시 듣기를 해주시고 아무튼 여러분 뭐 밤늦게까지 고생했고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시험, 고등학교 첫 시험 다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도 사랑한다 평화야. 나는 약속을 지켰어. 12시 전에 끝났어.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잘 가.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요.